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투칠성 김하연 작가입니다. 김하연 작가의 동용모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사회 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인중개사 민법 김하연쌤 공지사항란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21번부터 30번까지 이율 문제 공부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전세권 옳지 않은 거죠. 1번 전세권은 일필토지 중 일부도 가능하죠. 용의물권은 일부 가능합니다. 2번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도 이 등기도 등기 공무원이 했죠. 공무원이 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로 추정됩니다. 답 2번입니다. 3번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전세권 최장기 제한 10년입니다. 갱신도 가능하고 그것도 10년 넘을 수 없습니다. 5번 전세권 설정계약 당사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 맞아요. 둘 다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나면 끝나는 거죠. 정답 2번입니다. 22번 민사유치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채무자 동남쳐요. 자신 소유물을 직접 점유해 동남쳐요. 이건 채무자에게 그냥 돌려준 거라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았습니다. 2번은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 동남쳐요. 더 이상 볼 거 없죠. 매매대금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제일 끝에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들렸죠. 보건복지부 매신, 매가 매매대금이죠. 3번은 불가분성 있답니다.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유치권자가 피담은 채권 일부를 변제받았더라도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4번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권리금 동남쳐요. 그럼 제일 끝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보권 권리금이죠. 5번 유치권 폐지 특약 유효죠. 특약이 있는 경우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여기까지 말하는데 이는 유치권 폐지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이 들렸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자, 즉 제3자도 그 특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23번 유치권 피담원 채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될 수 없는 걸 보건복지부 매신, 니은의 보증금 동남쳐요. 리을의 매매대금 동남쳐요. 그럼 빼면 답이 2번 나옵니다. 다음 저당권 계약 당사자가 이거 작년에 시험에 나오는데 일단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인가 중요한 거 아니죠. 설정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담보 맡길 부동산 가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설정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 물상보증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당권자는 다릅니다. 저당권자는 원칙 채권자의 하나입니다. 원칙 제3자 안 됩니다. 그다음 채권이 엄마고 저당권인 자식이죠. 그러면 엄마 밑에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자는 원칙 채권자 하나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제3자에게 채권이 기속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땐 제3자 명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자식은 원래 채권 엄마 밑에 있어야 돼요. 네, 합의로 제3자에게 입양 가능합니다. 자, 24번은 박스에서 일단 리을을 보시면 채권자인 타인이 제3자죠. 제3자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피담보 채권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단 틀렸습니다. 제3자에게 채권이 기속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타인 제3자 명의 효력도 인정될 수 있다 그랬죠. 일단 리을 틀렸어요. 그럼 자 문제로 올라가 24번 저당권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중축 동그라미죠. 그럼 독립성 있는가 봐야겠죠. 중축 경우에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에 의해서 다른 약정 없는 한 중축되어 부합 동그라미죠. 부합됐네요. 그럼 부합됐단 말은 내 똥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내 매입이 앉으니까 부합된 건물 부분에 효력 미칩니다. 니은은 제일 끝에 방해배제 청구권 동남쳐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지역권하고 마찬가지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여기처럼 방해 배제 청구권은 있습니다. 행사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저당물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했죠. 그럼 제일 끝에 우선적 상환,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또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게 367조고 리을도 틀렸기 때문에 정답 1번입니다. 25번 계약법이죠. 민법상 계약 성립 틀린 겁니다.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상대할 수 있죠. 2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 그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 맞았습니다. 3번이 격승발. 자, 격제와 간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선지 발송할 때 성립 맞았습니다. 4번 청약자가 청약 의사표시 발송할 때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유효입니다.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들의 유효 맞았습니다. 5번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항에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그럼 청약자가 뭐라고 말하든 개무시하면 되죠. 따라서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도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무시하면 돼요. 응할 필요 없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26번 동시항변권 옳은 겁니다. 자, 1번은 밑에 내용 보시면 가백 X가 있는데 을이 3억 채권으로 X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X가 경매가 나와서 병이 경락받았어요. 그럼 병이 경락인 매수인입니다. 그럼 경락인 병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병이 낸 매각대금이 X부동산의 우선 변제권자 을에게 그 돈이 갈 것이고 다음 법원이 촉탁으로 채무자 갑에서 매수인 병 앞으로 이전 등기해 줍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경매가 무효랍니다. 그럼 다 되돌려야겠죠. 매수인 병이 채무자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 을의 경락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 이거 두 개가 서로 동시행인가 문제가 되는데 사람이 다르죠. 한쪽은 갑과 병 보라색, 파랑색, 한쪽은 을과 병 사람이 달라 동시행 아닙니다. 이제 지문의 동그라미 1번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매수인 병의 채무자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 을의 매수인 병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아닙니다. 2번 자 2번은 동시행 관계에 있는 시작되면 제일 끝에도 있다 존속한답니다. 다시 2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 또는 채권 양도돼도 제일 끝에 동시행관계 존속한답니다. 3번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관계에 있습니다. 4번 쌍방 채무가 동시행관계에 있는 경우 그럼 항변권이 있죠. 그럼 항변권 존재만으로 제일 끝에 절대 이행 지체 책임 없습니다. 항변권 존재만으로 절대 없어요. 다시 4번 쌍방 채무가 동시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 이행 제공이 없네요. 그럼 너가 안 했죠. 그럼 채무자 나도 이행기에 채무 이행할 필요 없죠. 너가 안 하니까 채무자 나도 안 해요. 그럼 지체 책임 지지 않습니다. 5번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부가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가로칩니다. 첫 번째 가로 부가세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 가로 이게 매수인 의무죠. 다음 두 번째 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가로쳐요. 매수인 의무 이 서로 동시행이죠. 5번이 정답입니다. 27번 쌍무계약상 위험부담 나왔나요? 그럼 이게 불능이죠. 그럼 불능이 나오면 매도인 물건이 없어지면 매도인 의무가 불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능에서는 매도인을 채무자 그래요. 반면 매수인의 돈 줄 의무는 불능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을 채권자랍니다. 그래서 여기 불능에서만 매도인을 채무자, 매수인을 채권자 그래요. 불능에서만. 그럼 매도인은 물건이 없어지면 절대로 물건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은 내 잘못 없으면 돈 줄 필요 없고 매수인 잘못했으면 돈 줘야겠죠. 지금 우리가 매수인이 됩니다. 그럼 1번 당사자 쌍방 규칙 사이 없는 이행불능, 즉 태풍이라 써봐요. 태풍은 쌍방 규칙 없죠. 그럼 매수인 잘못 없죠? 그럼 돈 안 줘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반환해야겠죠. 태풍은 매수인 돈 10원도 줄 필요 없으니까 준 거 있으면 반환해야 됩니다. 이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하면 위험무담 법리가 적용되지 않죠. 채무자 책임 없을 때 위험무담이죠. 3번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죠. 매수인이 대상물, 즉 수용보상금 청구하려면 매수인은 줄 건 줘야겠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매매대금 주고 대상물 달라고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동그라미쳐요. 채권자 수령 지체 중 동그라미. 그럼 채권자가 매수인이죠. 그럼 매수인이 최초 잘못 제공했네요. 그럼 돈 줘야 돼요. 돈 줘야 된다가 결론이에요. 그 다음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 태풍으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 매도인은 상대방이 채권자죠. 채권자 매수인. 매수인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동그라미 친 최초의 매수인이 원인 제공했으니까. 5번 당사자 일방 채무가 동그라미쳐요. 채권자 책임 있는 동그라미쳐요. 그럼 매수인 잘못했죠? 그럼 돈 줘야 돼요. 결론입니다.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 매도인은 상대방이 채권자 즉 매수인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8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 채권을 병에게 기속시키려 하고 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병을 위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었죠. 그 후 병은 을에게 수익을 시하였습니다. 옳은 겁니다. 기억. 갑과 을은 특별한 사직금리라는 계약을 합의 동그라미 쳐요. 그리고 해제 동그라미. 문제에서 병이 수익을 삽시했으니까 갑과 을은 합의로 해제, 소멸시킬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니은 을이 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병은 계약 해지할 수는 없죠. 해제는 갑과 을이 하죠. 디귿처럼 갑이 해제요. 디귿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 의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동그라미 쳐요. 이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은 을에게 돈 못 받았으니까 손해가 생기죠. 그럼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을이 제일 어렵죠.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한 경우 그럼 누구에게 지체했죠? 을에게. 그럼 지금까지 을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그 뒤에 을은 병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답니다. 앞부분이 을과 연관이 있으니까 그 사이로 뒤에서 을은 거절할 수 있다 또는 대항할 수 있다, 다 있다로 끝납니다. 정답 3번입니다. 29번 계약 합의 해지 등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과 5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1번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약한 적 없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합의 해제를 청약 동그라미 쳐봐요. 청약하였더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 승낙 동그라미 쳐요. 그냥 승낙해서요. 조건을 붙였어요. 조건을 붙였죠. 그럼 매도인 청약은 실효가 되는 거죠. 이제 3번 보세요. 계약이 일부 이행 동그라미 쳐요. 일부 이행된 경우 그 원상회복 동그라미 쳐요. 원상회복에 관하여 의사일치 되어야 계약의 묵시적 합의 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밑에 박스에 동그라미 3번 판례가 있죠. 해설에 다 이거 있는 겁니다. 다시 밑에 박스 봐요. 3번 계약의 합의 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이 다시 동그라미 쳐요.
일부 이행 동그라미. 그럼 이행이 했는데 합의 해제죠. 그럼 해제할 때 이행한 걸 어떻게 되돌릴까 의사일치해야겠죠. 그래서 일부 이행된 경우에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 의사일치 되어야 합니다. 이행한 게 있으니까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는 이행한 걸 어떻게 되돌릴까 원상회복 의사일치해야 돼요. 근데 그 아래 박스는 동형 3회차 나왔던 겁니다. 3회차. 자, 아래 박스는 이행했단 말이 없어요. 그럼 이행도 안 했으니까 원상회복 할 게 없죠. 그래서 자, 박스 계약을 합의 해지할 때 원상회복 동그라미 이 관해서 반드시 약정해야 된 거 아닙니다. 이행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쪽에 동그라미 3번은 일부 이행에 동그라미 쳤죠. 일부 이행하고 합의 해지할 때는 이행한 걸 어떻게 되돌릴까 의사일치해야 됩니다. 그게 묵시적 합의 해제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남녀가 사귀었어요. 사귀다가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명품백을 사줬어요. 명품백. 그러다가 둘이 합의로 헤어지네요. 그럼 명품백을 이행했으니까 그 남자는 그거 돌려받으니까 그냥 여자춤입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으면 쿨하게 주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이렇게 받을까 냅둘까 의사일치 해야겠죠. 근데 제일 밑에 박스는 아니 명품백을 주도 않았는데 뭘 원상해 보게요. 주도 않고 내놔 그래요. 그럼 도둑놈이잖아요. 그래서 명품백을 이행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잘 보세요. 정답 3번이고 4번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한 후 그 합의 해지를 무효화시키고 해지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적어도 자기들 당사자끼리는 가능합니다. 즉 우리 남녀가 그러잖아요. 이것도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동영 3주차에 나왔었죠. 남녀가 둘이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사귀었다 헤어졌다 자기들끼리 뭐 지랄 연병 가능하죠. 자기들끼리 가능합니다. 사귀었다 헤어졌다 사귀었다 헤어졌다 가능하죠. 꼴벌 싫어 죽겠어야죠. 다음 5번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 해지 나왔나요? 그럼 해지와 해제는 소급법 빼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시험에 해지가 나오면 해제로 바꿔요. 해제. 그럼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을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부질 의무가 없죠. 아무 약정 없으니까 동그라미 1번처럼 손해배상 없다. 5번처럼 이자 없답니다. 30번입니다. 매매계약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가 되죠. 유효입니다. 매매계약에 하는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가 균분 부담하죠. 디귿 담보책임 면제특약 이거 유효죠. 계약법은 매매계약까지 다 임의규정이라 담보책임도 임의규정이고 따라서 면책특약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그 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알면서 동그라미쳐요. 근데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 면하지 못한다. 이건 인간적으로 책임져야겠죠. 리을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데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야 동시에 이행하여 공평하죠. 맞습니다. 옳은 거라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동형 제4회차 3강을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4강 남았죠? 4강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감사합니다.